비 내리던 초여름의 저녁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여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곁에서 오랫동안 비서로 지내던 미라는 이제 새엄마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얘들아, 이제부터 이분이 너희 엄마다. 너희를 잘 돌봐주실 거야. 엄마는 돌아가신 엄마뿐이야. 그 사람을 엄마라 부를 수 없어. 아빠, 정말 이래야 했어?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의 거부감은 컸다. 그러나 정호는 냉정하게 눈을 감았다. 그는 오히려 그 여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가족이란 건 받아들이는 거다. 앞으로 미란 씨는 이 집의 주인이다. 그 순간 수연은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엄마의 자리를 쉽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감정이 잠식했다. 며칠 뒤, 부엌에서는 알 수 없는 변화가 감지되었다. 늘 소박하게 차려지던 식탁 위에 값비싼 음식과 향이 진한 와인이 오르기 시작했다. 미라는 웃음을 지으며 가족을 대했지만 그 뒤에는 음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둘째 서리는 특히 새엄마를 경계했다. 그 본능은 틀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라는 정호의 서류를 뒤적이며 장부와 통장을 살펴보고 있었다. 며칠 후, 장례 이후 아직 치우지 않은 상자 속에서 수연은 한 장의 낯선 종이를 발견한다.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 그것은 친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의 한 조각이었다. 남편과 미란.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문장은 끝내 마침표도 찍히지 않은 채 끊겨 있었다. 수연의 눈에 충격과 분노가 번졌다. 엄마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그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다. 결국 수연은 서린과 단둘이 마주 앉아 속삭였다. 설이나 이 집에 뭔가 있어. 새엄마가 아니 미란이 엄마를 죽였을지도 몰라. 언니, 그게 사실이야? 일기장에서 봤어.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아빠와 미란의 관계를. 서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러나 곧 결의에 찬 눈빛이 되었다. 말도 안 돼, 언니.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도 똑같이 되갚아야지. 저녁 식사 자리. 미라는 아이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국을 떠주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릇을 밀쳐냈다. 당신 손으로 만든 음식, 난 한 입도 먹을 수 없어. 수연아, 버릇없이 굴지 마라. 아빠야말로 이제 와서 뭐가 더 중요해? 돈? 체면? 아니면 저 여자? 정호의 손이 떨렸다. 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늘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엄마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러나 사진 사이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종이를 발견한다. 병원 기록지였다. 그 안에는 엄마의 사망 원인이 약물 중독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약물? 이게 뭐지? 순간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이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 서 있는 미란의 그림자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당신이 한 짓이지. 엄마를 죽인 건 당신이잖아.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러나 그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아니면 내 차례가 될 거라는. 새엄마 미란의 눈빛은 언제나 차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공포가 숨어 있었다. 큰딸 수연이 진실에 다가올수록 그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했다. 수연은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다. 그러나 미라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아이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 방법이 있었다. 장막 끝, 도로 위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수연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 비 내린 아스팔트 위를 조심스레 걸어갔다. 그 순간 눈부신 전조등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설마,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듯 차량은 수연을 정면으로 덮쳤다. 무너지는 신호등 불빛 속에서 수연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쓰러졌다.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과 절박한 목소리가 뒤섞였다. 수연은 산산조각난 인형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수술실로 옮겨졌다. 서리는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언니, 제발 눈 좀 떠봐. 왜 이런 일이 수연이한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미란의 표정은 섬뜩하게 차분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연극 같은 눈물을 흘렸다. 저 아이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늘하게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다. 사고가 나고 며칠이 지났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으며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만 확보했다. 그러나 그 운전자는 이미 행방이 묘연했다. 기록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름, 가짜 주소. 이건 누군가 계획한 거야. 언니를 죽이려고. 서리는 점점 확신했다. 그 배우는 바로 새엄마 미란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미란은 오히려 병실에서 수연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모든 사람들의 동정을 샀다.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서리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보다 언니를 살리는 게 먼저였다. 그러나 수연의 상태는 위태로웠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료진은 매일같이 회복 가능성은 낮다는 말만 반복했다. 깊은 새벽 병실에선 심장 모니터의 미약한 소리만이 울렸다. 병실은 적막했다. 수연의 호흡기를 향해 다가가는 미란의 손끝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위장된 따스함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결말을 직접 마무리하려는 듯. 모니터 옆 버튼에 손을 올렸다. 내가 깨어난다 해도 넌 아무것도 못해. 순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섰다. 불빛이 미란의 손을 비추자 그녀는 서둘러 미소를 지으며 손을 거두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보호자분도 아닌데. 아, 미안해요. 아이가 혹시 깨어날까 그냥 곁에 있고 싶어서요. 간호사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미란을 스쳤다. 그 짧은 순간 덕분에 수연의 목숨은 간신히 지켜졌다. 며칠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수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서툴렀다. 병실 안에서 수연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거나 종이 조각을 찢으며 혼잣말을 되뇌곤 했다. 언니 나 알아보겠어. 나야 서린이야. 엄마, 엄마. 서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똑똑하고 강단 있던 언니는 이제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고는 언니의 육체를 살려냈지만 정신을 산산조각 내버린 듯 했다. 이 모든 게 새엄마 때문이야. 언니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그 여자야. 그 여자가 맞아. 그러나 서린에게 닥친 고통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병원비 문제로 아버지가 서류를 챙기는 와중 서린은 충격적인 문서를 보게 되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찍힌 붉은 도장은 차갑게 그녀의 눈을 때렸다. 뭐지? 나는 엄마 이름 밑에 있지 않아. 서린은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친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토록 미란을 미워하며 엄마를 지키고 싶다고 발버둥 쳤지만 정작 자신은 그 피 한 방울조차 이어받지 못한 아이였다. 그래서였구나. 엄마가 날 안아줄 때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던 순간들 다 이유가 있었어. 그 깨달음은 그녀의 심장을 찢었다. 언니 수연은 엄마의 진짜 딸이었지만
이제는 바보처럼 망가져 있었다. 반면 자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로 복수할 권리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설이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언니의 손을 붙잡았다. 수연은 헛웃음을 지으며 허공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설이나, 엄마 지켜야 돼. 그 말은 의식이 희미한 언니의 마지막 의지 같았다. 설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뜨거운 결심이 솟구쳤다. 내가 엄마의 진짜 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나를 키워주셨고, 내 곁에 계셨던 분이야. 그분을 죽인 새엄마, 절대 용서하지 않아. 새엄마 미라는 여전히 교활한 미소로 가족의 동정을 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병실 한 구석에서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찬 소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칼날 같은 결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병원에 입원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설이는 매일처럼 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타는 물음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엄마의 딸이 아니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의 피를 이은 아이인가? 며칠 후 회사 로비. 설이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았다. 행정 서류 속에서 자신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정호의 집을 드나드는 새엄마 미란이 은밀히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군, 미란. 여기 회사에서 날 아는 척 하면 안 돼. 누가 보면 만약 설인이 회사에 왔다 보면 남자는 50대 중반, 세련된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설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무언가 본능적인 연결이 느껴졌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그 아이 설이는 너와 나의 딸이잖아. 뭐라고? 어떻게? 그 한마디는 번개처럼 설인의 귓속을 때렸다.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귀를 의심했다. 조용히 해. 그 아이는 몰라. 절대 알면 안 돼. 내 위치가 흔들려선 안 돼. 그 사람이 알면은 모든 게 끝이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있는데. 설인의 손이 덜덜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친엄마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도 괴로웠는데 새엄마가 바로 자신의 친모라니. 그것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니. 그날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 설이는 몇 날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기억 속 어렴풋한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어린 시절 자신을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이 늘 어색했던 이유. 가족사진 속에서 언제나 자신만 조금 떨어져 있던 자리. 그래서였어. 나는 그 집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야. 결국 내 몸에 더러운 피가 흐르는 거야.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집 앞 골목에서 새엄마 미라는 그 옛 남자를 다시 만났다. 이제 그만 얘기하지. 설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돼. 안 돼. 그 아이가 알면 날 증오할 거야. 난 그 애를 버렸어.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리를 위해 그 아이를 버렸어. 그래도 그 아이는 내 피야. 넌 이미 수연을 망가뜨렸지 않나? 설인까지 잃고 싶어?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흔들리는 눈빛 속엔 모성애와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를 증오하는 눈빛이 교차했다. 설이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다시 듣게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언니를 그렇게 만든 새엄마가 동시에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니.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지? 언니를 지켜야 해. 하지만 내 엄마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 그날 밤 설이는 언니의 병실을 찾았다. 언니는 여전히 어눌한 웃음을 흘리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나 사실 엄마 딸이 아니래. 난 새엄마 딸이래. 엄마, 미란 엄마. 수연은 엉뚱한 대답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흐릿한 눈빛 속에서
잠시 동안 깊은 슬픔이 스쳐간 듯 보였다. 설이는 무너졌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품었다. 피가 이어져 있든 아니든 새엄마는 이미 언니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친엄마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내 엄마라 해도 상관없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언니를 위해, 그리고 진짜 엄마를 위해. 그로부터 며칠 뒤 회사의 한 구석 어둡게 빛나는 회의실. 미라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옛 남자. 바로 설인의 친부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미란, 넌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예전에도 권력을 위해 미련 없이 날 떠났고, 설인을 버린 것도 내 욕심 때문이었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살아남아야 했어. 진실을 말해야겠어. 설인에게, 그리고 정호에게.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어떤 엄마였는지. 미란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고 입술 끝에서 매서운 미소가 번졌다. 그 입 다물지 않으면 거진 다 왔는데 니까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진 않아. 조용히 있어야 할 거야. 안 그럼 내가 뭔 일을 할지 몰라. 며칠 후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오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또다시 미란과 옛 남자가 다시 만난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기의 분위기가 달랐다. 미란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테이블 밑에서 은밀히 남자의 손목에 작은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마지막 기회야. 이걸 받고 조용히 떠나.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져준다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남자는 비웃으며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안에는 돈다발 대신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날 같은 위협만이 담겨 있었다. 미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다. 날 시험하지 마. 그 옛날 내가 아니야.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내 손으로 치워버릴 거야. 며칠 후 늦은 새벽 한적한 골목을 옛 남자는 부지런히 걸어간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기분이 들어 더 걸음을 빨리 걷는다. 옛 남자는 막다른 골목 어두운 주차장 앞 누군가에게 습격당했다.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어깨를 강타했고 그는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블랙코트 차림의 낯선 남자였다. 그러나 그 뒤 멀리 서서 지켜보던 미란의 실루엣이 또렷했다. 역시 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설이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 남자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었다.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모습은 말할 수 없는 불안을 자아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왜 저한테 연락했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 알 수 없었는데. 그런데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 딸이 있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직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네가 왜 여길? 어떻게 여길 왔니? 설이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미란이 차분한 미소로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난 오히려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그러나 설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확신은 이미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새엄마 미라는 언니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과 피를 나눈 친부마저 없애려 하고 있었다. 미라는 유리창 너머로 쓰러진 남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은 오래전 나를 버렸어. 그러니 다시 돌아온 건 죄일 뿐이야. 죄는 사라져야 해. 그러니 난 잘못 없어. 설령 내가 했다 해도 내가 내 딸이라면 이해해야지. 내 딸이라고 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 엄마라고 인정할 수 없어.
병실 복도는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그렇게 며칠을 중환자실에 있던 옛 남자는 딸에게 인사조차 못한 채 조용히 생을 마감한다. 서리는 왠지 모를 슬픔이 가슴 깊이 울린다. 어느덧 세월은 무심히 몇 년이 흘러갔다. 서울의 빌딩 숲 한가운데 검은색 리무진이 천천히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세련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는 수연의 삼촌 죽은 엄마의 막내 동생이었다. 한때 집안에서 패배자라 불리며 고향을 떠났던 남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십억 자산가, 기업 회장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누나 나 이제 성공했어. 누나가 흘린 눈물 내가 다 보상해 주려 왔어. 가난과 냉대 속에 떠났던 집, 그리고 늘 자신을 감싸주던 누나. 그러나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그의 가슴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누님은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따님만 남아있지요. 동생의 눈빛이 흔들렸다. 차갑게 준비된 마음도 눈앞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안내받은 병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병실 한가운데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운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보았던 누나의 얼굴을 닮았지만 어딘가 일그러진 표정과 공허한 눈빛이 낯설게 다가왔다. 바로 누나의 딸 수연이었다. 삼촌 맞지? 언니가 아니, 엄마가 늘 말했어. 삼촌 언젠간 올 거라고. 수연의 목소리는 어눌했고 문장마다 끊기며 이어졌다. 교통사고와 충격으로 망가진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동생은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그래 내가 삼촌이다. 수연아 내가 왔다. 이제 내가 널 지킬게. 언니, 아니, 엄마는 죽었어. 새엄마 때문이야. 다 새엄마 때문이야. 동생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그는 수연의 어눌한 말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읽었다. 엄마, 약에 뭔가 넣었어. 내가 봤어. 새엄마가 웃으면서 바꿔치기 했어.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 뭐라고?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응. 그리고 나도 죽일라 했어. 차로 꽝 하고 그때 불빛이 번쩍. 수연은 손짓을 하며 교통사고 장면을 흉내냈다. 어눌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잔인한 기억의 파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삼촌의 얼굴은 굳어졌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진실. 그것은 조카의 입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다. 엄마 아니, 새엄마 그 사람 나한테 와서 호흡기 끊으려 했어. 근데 간호사 언니가 들어왔어. 그래서 나 살아남았어. 바보 됐지만 살아있어. 삼촌은 조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연약했지만 전해지는 떨림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걱정 마라. 수연아. 삼촌이 반드시 밝혀낼 거다. 엄마도 새엄마 딸이래. 나 다 들었어. 서린이가 진짜 딸 아니었대. 그 사람 자기 딸이래. 근데 그 딸까지 괴롭혔어. 삼촌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가 떠나 있던 세월 동안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쌓여 있었다. 병실 창가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바보처럼 웃으며 삼촌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수연. 삼촌 무서워. 새엄마 아직 살아있어. 언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나 혼자야. 아니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 내 곁에는 삼촌이 있어. 그리고 네 엄마의 억울한 죽음, 삼촌인 내가 반드시 밝혀낼게.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악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방황 끝에 돌아온 동생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림자가 없었다. 이제 그는 누나의 피를 잇는 조카를 위해
죽은 누나를 위해. 누나의 억울한 죽음을 만든 이 집. 이 회사를 반드시 송두리째 뒤엎어야 한다. 며칠 후 이사회. 정호의 회사는 한때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이었으나 이미 균열이 일고 있었다. 무리한 확장, 비자금 문제, 그리고 새엄마 미란의 개입으로 곳곳이 부패에 젖어 있었다. 삼촌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내가 제안하는 투자안은 간단합니다. 기존 자금주를 정리하고 새 시장에 진출하는 것. 대신 지분 20%를 확보하죠. 그 정도 조건이면 회사를 살릴 수 있겠군요. 하지만 정호 사장님이 허락하셨지. 정호는 이미 권위와 체면만 남은 그림자였다. 미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사들의 눈에는 자금을 쥔 삼촌이 더 매혹적인 구원자였다. 삼촌은 차근차근 회사를 잠식했다. 위기마다 거액을 지원했지만 그 대가로 지분을 늘려갔다. 사람들은 그가 회사를 구원한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조금씩 목줄을 죄는 것이었다. 이제 곧 이 회사는 내 것이 된다. 누나를 울린 그 남자와 그 남자의 곁에 붙은 그 여자까지 무너뜨리겠다. 한편 새엄마 미라는 불안했다. 그 남자 그냥 투자자가 아니야.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헛소리 마. 지금은 그 사람 아니면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어. 멍청이.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나면 당신은 빈 껍데기뿐이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삼촌은 이사들과 손을 잡고 정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경영권 분쟁은 점점 정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몇 달 후 주주총회. 수많은 시선이 쏠린 가운데 삼촌은 당당히 단상에 섰다. 그의 뒤에는 회사의 미래를 걸고 모인 이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지금 이 회사의 부패와 위기를 구원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 이상 무능한 경영진 밑에서 피 흘릴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오너가 필요합니다. 결국 투표 결과 정호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제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동생의 손에 넘어갔다. 정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한때 집안에서 실패자 취급했던 동생, 그 동생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속여가며 무너뜨릴 줄은 진짜 몰랐다. 내가 대체 왜 이런 짓을? 왜냐고? 내가 그동안의 일들을 모를 줄 아나? 누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겠지. 내가 눈 감아버린 진실을 내가 다 들었다. 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삼촌의 얼굴은 냉혹하게 굳어 있었다. 난 회사를 원하지 않아. 누나와 조카의 복수를 원했을 뿐. 하지만 회사를 손에 넣어야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 정호는 모든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믿고 싶지 않았던, 아니 진실을 덮어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음을, 오직 자기 재산만을 노려 자신에게 접근한 미란을 넘 믿어버린 어리석은 자신을 한탄하며 다 나간 회의실에 한동안 홀로 앉아 있는다. 이미 판은 기울어 있었다. 삼촌은 회사의 실질적 오너가 되었고 새엄마 미란의 권력은 점점 약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지막 발악을 예고하고 있었다. 병실의 수연은 여전히 바보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삼촌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수연아, 내가 바보가 되어도 상관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난 끝까지 싸울 거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내 것이니 내 이름으로 다시 세울 거다.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삼촌이 모든 것을 장악했을 때 미라는 이미 끝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과거의 여유나 교활한 미소가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미라는 남은 재산과 금괴, 외화 가방을 서둘러 챙기며 마지막 탈출을 준비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아직 남은 게 있어.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호는 서류를 붙들고 앉아 있었다. 한때
남부럽지 않던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권력도 가족도 모두 잃은 빈 껍데기였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몰랐던 거지? 미란 너를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호의 눈에 고통스런 후회가 어렸다. 그러나 그 후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다. 그의 곁을 지나치며 미라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난 내 방식으로 찾을 거야.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깊은 밤 검은 세단이 병원 앞에 멈춰섰다. 미라는 서둘러 차 문을 열고 서린을 불러냈다. 서린은 망설였지만 결국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 왜 나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입 닥쳐. 넌 내 딸이야. 내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다 끝이니깐. 차는 요란하게 도로를 달렸다. 미란의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광기에 잠겨 있었다. 서리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바보가 된 언니 수연의 웃음, 그리고 죽은 친엄마의 얼굴이 번졌다. 자신이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새엄마를 막지 않으면 또다시 모든 것이 파멸할 게 분명했다. 이제 끝내야 해. 누군가는 여기서 멈춰야 해. 서리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핸들을 움켜쥐었다. 미란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이제 그만 끝내자, 엄마. 차는 순간적으로 도로를 벗어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엄청난 충격음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차체는 심하게 구겨졌고 검은 연기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두 사람의 운명은 극적으로 갈렸다. 새엄마 미라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평생 깨어나지 못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녀의 눈은 떴지만 더 이상 말도 웃음도 음모도 없었다. 오직 기계의 숨소리만이 그녀를 살려두었다. 반면 서리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부서진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보다도 오히려 평온하게 잠든 듯 보였다. 소식을 들은 정호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그는 눈물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 내 탓이다. 내가 눈 감고 살았기 때문에 가족을, 아이들을 모두 잃고 말았어. 그의 울음은 공허한 복도를 메웠다. 오랫동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가장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병실 안쪽 수연은 여전히 바보처럼 웃으며 삼촌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슬프게 일그러져 있었다. 삼촌 언니는 어디 갔어? 언니 보고 싶어. 서린이는 내 곁을 떠났단다. 하지만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삼촌은 눈물을 삼키며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새엄마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서리는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았다. 한때 욕망으로 가득했던 집안은 무너졌다. 돈과 권력을 주려던 새엄마는 결국 병상의 인형으로 남았고 진실을 지키려 한 딸은 생명을 바쳤다. 남겨진 건 바보가 된 조카 수연과 복수를 완성했지만 공허함만 가득한 삼촌뿐이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회사의 간판은 내려지고 삼촌은 자신이 세운 거대한 제국마저 정리했다. 돈과 권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남은 건 단 하나, 바보가 돼버린 조카. 수연을 다시 인간답게 살게 만들 희망뿐이었다. 삼촌은 외국의 병원으로 수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마지막 사명이라 믿었다. 떠나기 전 그는 오랜 세월의 악몽처럼 병실에 누워있는 미란을 찾아갔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산소호흡기의 기계음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미란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한때의 교활함 대신
모든 걸 잃은 패배자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러 왔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의 욕망이 불러온 끝은 비참했다. 정호 형은 모든 걸 잃고 무너졌고, 그리고 내 딸 설인, 그 아이는 죽었다. 순간 호흡기의 리듬이 요동쳤다. B-B- 울리던 기계음이 빠르게 변하며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미란의 눈가에 미약한 떨림이 일었다. 듣고 있었나 보네. 내가 지켜야 할 딸이 널 막으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어. 그 아이의 마지막 선택은 널 부정하는 것이었어. 삼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병실로 들어와 산소호흡기와 기계를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 순간에도 미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삼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간호사들의 소란 속에서도 그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그에게 미란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복도를 나서며 삼촌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에는 수연의 치료 일정표와 비행기 티켓이 쥐어져 있었다.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난다. 모든 상처와 기억을 뒤로한 채 오직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이 병원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삼촌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나와 설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는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를 내가 데려간다. 언젠가 저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세월은 긴 강물처럼 흘러 모든 상처와 흔적을 덮어버렸다. 수연은 이제 더 이상 병실 속에 누워있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어느덧 그녀도 30을 훌쩍 넘긴 여인이 되어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다. 수연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허물어져가는 초라한 집 앞이었다. 낡은 대문은 기름칠조차 되지 않아 삐걱였고 마당의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 집 안에는 늙고 초라해진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정호였다. 정호는 오랜 세월 술과 후회 속에 늙어버린 그림자였다. 한때 가족을 지탱하던 가장의 위엄은 사라지고 남은 건 폐허 같은 인생뿐이었다. 한때 그토록 그리워했을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단지 무너진 인생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여기에 온 걸까? 혹시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잘 계세요, 아버지. 다신 올 일 없을 거예요. 수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삼촌이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수연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몰아 납골당으로 향했다. 투명한 유리장 안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친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칸이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생을 마감한 설인의 이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엄마 설이나 나왔어. 수연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동안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설이나 너도 이제 편히 쉬고 있지? 내가 목숨을 걸고 막아낸 선택, 난 잊지 않을 거야. 그는 말없이 엄마와 설인의 이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는 세월을 이겨내지 못한 주름과 함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누나 설이나 내가 약속 지켰다. 이제는 이 아이가 혼자 걸어갈 수 있게 됐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납골당의 공간을 울렸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마치 오래전 가족의 숨결이 함께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엄마와 동생의 이름을 쓰다듬듯 바라보았다. 엄마 설이나, 나 이제 잘 살 거야. 너무 오래 울지 않고 살아남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할게. 그녀의 눈가에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별의 눈물이었다. 삼촌과 수연은 납골당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지난날을 딛고 그들의 앞에는 아직 희미하나마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남은 건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작은 마음이 비극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